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4월 22일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오찬에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중하게 서양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선을 치르면서 건강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찐윤 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책임론, 자,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든 것,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홍준표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원성, 불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정중하게 사양하는, 사실상 거절하는 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스탠스,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담긴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그러한 공격, 그것이 전부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에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파층에서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선을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노선이랄까? 독자 노선, 이런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그의 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지, 권력자를 바라보고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은 배반이 아니고 용기다, 그러면서 항상 정치인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돌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둘 중에 하나가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윈윈하기 위해서도, 즉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정권이 재창출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잘하는 부분은 물론 그대로 같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독립적인 노선, 독자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오찬 초청 거절을 놓고 언론들이 3차 윤석열 한동훈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3차 아니라 4차, 5차, 6차 충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기 선거에서 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4차 아니라 5차, 6차 충돌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자신이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도 하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권력자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이건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글 속에서 앞으로 향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정치 길을 갈 것인가, 정치 노선을 갈 것인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어쨌든 나타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차기 대선을 전망하기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2배, 3배 이런 노력을 해야 되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노선을 택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은 총선이나 지선과 달리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이 평가받는 것이죠. 좌파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이 나오거나 뭐 누가 나오겠죠. 그 전에 깜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일 뭐 이재명이 나온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나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 봐서는 가장 높다고 보고, 하여튼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이 됐든 뭐 조국이 됐든 누구든지 이제 나올 텐데, 뭐 개인 이불로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코 그들로부터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신하고 무엇보다도 저 좌파 세력들의 지금 그 이끌고 있는 이들 세력들, 부패 세력들, 범죄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어떤 그 불법 이런 혐의도 없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도 훨씬 전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은 후보에 나온 인물들 각자 놓고 국민들이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암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을 놓고 보면은 뛰어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노선, 이 부분에서만 전략적으로 잘 해석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시간을 갖고 공부하겠다, 정교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당권 도전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나가면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거대 야당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빨을 드러내고 온갖 프레임을 동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잡아먹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 그 오물을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들 그 범죄 세력들, 정치 조폭 세력들과 싸우다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훼손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고 한 발짝 비켜나서 정치 상황을 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그런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올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재명, 조국 등 이런 그 불법 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국민들 앞에 고발하는 이런 노력도 곁들여서 이렇게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